자, 이제 너희가 상용 로그 나갈 거고, 상용 로그 중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상용 로그 개념 자체가 예전보다 많이 축소가 돼서, 꼭 해야 되는 내용이 있고, 아직 뭐 그것까지 안 해도 되는 내용이 있긴 하거든? 근데 이제 과거에 되게 중요하게 다뤘던 유형 중에서 완전히 빠져버린 부분은 그냥 뺄 거고, 빼는 거 말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는 그냥 응용 문제로 낼 수 있다 수준까지만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너희가 상용 로그를 진작에 배웠던 친구들도 보면 오늘 하는 개념 중에서 어느 부분은 처음 듣는 내용일 수도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 그거 참고로 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상용 로그 진도 나갈게요. 자, 우선 상용 로그라고 하는 거는 너희가 다 이거의 정의는 기억하고 있을 거야. 미시 10인 로그를 생략해서 쓰는 게 상용 로그다라는 정도. 그러니까 로그 10에 n이 있을 때 그냥 로그 n으로 표현하는 애들, 이런 애들 우리가 상용 로그라고 하는데, 상용 로그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려고 표현하는 로그 값인데, 이 상용 로그라는 걸 쓰는 이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10에 12제곱처럼 엄청 큰 수가 있잖아. 그럼 엄청 큰 수는 내가 얘가 10에 12제곱이 실제로 계산했을 때 뭐 얼마라고 얘는 나타낼 수는 있는데 10의 12제곱 같은 경우는 0의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얼마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12의 12제곱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몇 자리 수인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숫자를 매우 큰 수들의 자릿수나 혹은 매우 큰 수가 뭐 몇 자릿수가 몇 번째 수로 그러니까 어떤 수로 표현되는가 그런 것들을 사용할 그 계산하 찾기 위해서 쓰는 게 우선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매우 큰 수를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목적인 기호가 바로 상응 로그야. 그래서 이제 앞에 서두에 얘기했던 얘가 몇 자리 수인지 이거 찾는 문제들을 사실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자릿수 구하는 것들은 그냥 쏙 빼고 그냥 너희가 상용 로그라 하는 것은 실생활을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빛의 속도라든가 뭐 이런 거를 계산을 하다 보면 굉장히 숫자가 큰 것들을 많이 다루거든. 그런 큰 수들을 조금 빠르고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걸 쓴다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그 10, 로그 10은 밑이 지금 10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얘는 1이라는 값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리고 로그 100도 100이라는 수는 사실 뭐 엄청 큰 수는 아니지만 얘는 2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로그 만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만 정도면 뭐 큰 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로그 10의 4제곱이 되니까 얘는 4. 그래서 굉장히 큰 수를 그냥 비교적 작은 수들로 이렇게 지수로 나타내서 간단하게 표현해서 계산하는 걸 좀 수월하게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용 로그 같은 경우는 주어져 있는 이제 그 로그의 값이 얼마인지 이 값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원래 있던 값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크기를 유추하기도 하고 그런 계산들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상용 로그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는 우선 상용 로그표를 보면 조금 더 알 수가 있겠죠. 자, 상용 로그표라고 해서 너희가 일반적으로 1부터 10 미만까지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부터 10 미만까지 9.99 정도까지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거에 대한 상용 로그 값을 일일이 다 구해서 나타낸 표가 바로 상용 로그 표인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로그 2.26을 구하고자 한다. 로그 2.26 생각해보면은 로그 1이 어차피 0이고요. 그 다음에 로그 10이 1이니까 로그 2.26은 대략 0. 얼마 얼마 정도의 값을 갖겠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 근데 그 값이 얼마인지를 일일이 다 구해놓은 표가 바로 상용 로그 표고요. 로그 2.26이면 왼쪽에 있는 2.2와 뒤에 있는 6을 합쳐서 2.26에 만나는 이 값이 바로 상용 로그 값이 되는 거였지. 그래서 로그 2.26은 0.3541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었어. 자, 그러면 지금 상용 로그표에 나와 있는 로그 1부터 그 다음에 로그 9.99에 해당하는 이 값들은 결론적으로 다 뭘 나타내는 거냐면 소수를 나타내는 거.
그 중에서 1보다 작은 소수 부분을 나타내는 수들인 거야. 로그 10이 돼야 딱 1이 되니까. 그러니까 상용 로그 값들은 다 0. 얼마의 값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큰 수들을 어떻게 유추하는지는 그 다음에서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상용 로그표는 0에서 1부터 9.99 정도까지 값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그보다 더 큰 값들은 우리가 상용 로그의 표에 없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볼 건데, 상용 로그 표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10보다 더 큰 수이거나 아니면 0하고 1 사이의 값들이 상용 로그 값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를 먼저 간단하게만 연습하고 넘어갈게요. 자, 방금 표에서 봤던 로그 2.261이 0.3541이었지? 그거 한번 이용해서 봐볼게요. 로그 2.261이 0.3541. 자, 그래서 로그 2.26을 알면 우리는 로그 10보다 더 큰 값인 로그 226 같은 거를 주어져 있는 값을 이용해서 찾아낼 수 있을 거고, 왜냐하면 얘는 로그 2.26에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지금 곱하기 있는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으로 바꾸는 거, 로그의 2.26 더하기 로그 10의 2가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자연수 2가 되지. 그럼 로그 2.26이 0.3541이었고 뒤에 있는 거는 자연수 2가 되니까 얘는 2.3541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상용 로그 값을 찾아낼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로그 0.0226 이런 것도 2.26을 알기 때문에 얘는 로그 2.26에서 소수점이 앞으로 두 칸 가야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러므로 0.3541 빼기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6459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상용 로그 표에 없는 것들은 이렇게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상용 로그의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들 이용해서 아주 단순한 상용 로그 값 구하는 거 연습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상용 로그 계산하는 문제야. 그럼 첫 번째 얘는 이제 거꾸로 계산하는 거. 로그 6.12. 자, 로그 6.12가 0.7868이라는 걸 이용해서 뒤에 로그 x의 값을 구해볼 건데, 자, 로그 x가 3.7868. 뒤에 보니까 소수 부분이 똑같은 거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얘는 3 더하기 로그 6.12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렇다면 3이라는 값은 우리는 로그 10의 3제곱으로 봐야 되니까 두 개를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지. 따라서 얘는 로그 6.12에다가 10의 세제곱 곱하면 뒤로 3칸 가니까 6120. 그래서 x의 값은 6120이다. 그냥 가볍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옆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뒤에 소수 부분이 0.2132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2132.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지금 자체가 음수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로그라는 값을 정수와 소수로 표현할 때, 아까 그걸 언급은 안 하고 넘어갔네. 소수 부분은 0 이상 1 미만으로 쓰기로 약속을 해요. 소수 부분을 절대로 음수로 쓰지는 않아서 주어져 있는 소수를 이제 양수로 바꿔줘야 돼. 자, 그러면은 얘를 양수로 바꿔주려면 여기다 1 더하고 거꾸로 정수에다가 1을 빼주면 값은 안 변하니까 1 더하고 1 빼주는 과정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3 더하기 0.7868로 바꾸면 되지. 따라서 마이너스 3은 로그 10의 마3제곱이 되는 거고 0.7868은 로그 6.12가 되니까 6.12에서 왼쪽으로 두 칸 오면 되겠죠? 따라서 0.0612 이렇게 해서 x값을 찾으면 되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요거 말고 앞서서 우리가 그냥 상용 로그 표에 없었던 것들 계산하는 원리 있죠? 그거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 하나만 해보고 넘어갈게요. 18번 문제 풀어서 답 올려주세요. 아까 우리가 상용 로그가 실생활에 활용될 때 많이 쓴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실생활에 활용되는 유형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자, 19번 보시면 이런 스타일을 우리가 지수에서도 봤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언급했을 때 이런 문제를 너희가 잘 하려면
잘 하려면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기호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러니까 공식에 나타내는 그 기호값만 잘 대입하면 된다 그랬잖아. 얘도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pH랑 그 다음에 H 플러스가 나왔는데 문제에서 얘가 pH는 용액의 산성도를 나타내는 거, 그리고 H 플러스 이게 뭐냐면 용액의 수소 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거래. 결론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오렌지 주스의 수소 이온 농도는 포도 주스의 수소 이온 농도의 몇 배인지. 그러니까 너희는 오렌지 주스의 H 플러스에서 포도 주스의 H 플러스를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 공식을 조금 쉽게 보려면 문제에 나와 있는 공식 여러 가지 식 중에서 pH가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다 라는 요식만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봐봐. pH가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다. 이렇게 수소이온 농도.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은 수소이온 농도가 수소이온 농도의 몇 배인지 물어보는 거니까 이 식을 이대로 안 풀고 pH 플러스를 구한 다음에 집어넣으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한 다음에 pH, 그럼 로그 H 플러스가 되죠. 아시다시피 상응 로그는 밑에 10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얘는 상응 로그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H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pH 제곱이다 라고 공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로그를 먼저 간단히 해서 지수에 관련된 등식으로 모양을 바꿨고 나는 오렌지 주스에서 포도 주스 나눈 걸 필요한 거니까 이제 대입만 잘하면 되죠. 자, 산성도가 2.3이고 3.3인 거야. 그러니까 오렌지 주스는 10에 마이너스 2.3인 거고 여기 있는 공식에다 넣은 거예요. 나누기 포도 주스 10에 마이너스 3.4 그러니까 10에 1.1이 되는 거지. 더하니까 그래서 여기 끝나요. 10의 1.1제곱 이게 끝이야. 더 계산할 거 없고 관련 문제 20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부분이 이제 상형 로그의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 관련해서 여기 있는 이 개념을 너희가 아마 안 배운 사람이 더 많을 거야. 여기 있는 이 스타일의 문제를.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얘를 필수로 배웠겠지만 지금은 이게 막 많이 나오지는 않아서 가끔 그냥 객관식에서 옳은 거 틀린 거 찾는 정도로만 나오는데 이 개념을 알면 여러 가지로 두루두루 계산이 조금 더 빨라지기 때문에 이걸 좀 정리를 해주려고 해요. 자, 우선 상호 로그에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아까 슬쩍만 언급을 했었는데 로그 n을 n 더하기 a라고 내가 이렇게 만약에 표현을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상호 로그에서 n을 일반적으로 정수 부분이라고 표현할 거고 그 다음에 a, 여기 a를 소수 부분이라고 표현할 건데 a라는 값은 항상 0 이상 1 미만의 값을 갖는다라고 지정하고 시작할 거야. 그래서 상응 로그에서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인데 주어져 있는 상응 로그의 값에 정수 부분이 어떤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소수 부분도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오른쪽에 있는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 4.82가 0.6830이라고 나타냈는데 지금 4.82라는 값은 여기 있는 이 n이라는 값, 여기는 4.82를 내가 라지 n으로 봤을 때 이 n이 지금 1보다 큰 값이야. 자, n이 1보다 클 때와 n이 1보다 작을 때가 약간의 규칙이 조금 달라요. 그걸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자, 로그 4.82, 4.82에서 4.82라는 수는 정수 부분이 한 자리수죠. 자, 정수 부분이 한 자리수. 자, 이 정수 부분의 자릿수와 상형 로그의 값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 그 연관성을 찾게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로그 448.2. 자, 얘는 지금 정수 부분이 두 자릿수다. 그랬을 때 48.2는 로그 4.82에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두 개 덧셈으로 바꾸면 얘는 1 더하기 0.6830이 되죠. 그치?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으로 계산 조금 더 빠르게 생략해서 그냥 이렇게 바로 나갈게요. 왼쪽에 있는 식 이제 안 쓰고 얘가 1 더하기 0.6830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1.6830. 자, 그랬을 때 얘는 정수 부분이 1이 나왔다. 자, 그 다음에 로그 482도 볼게요. 자, 로그 482는 4.82에다가 10의 제곱을 곱한 거니까 얘는 2 더하기 0.6830이겠지? 그럼 2.6830이겠지. 자, 얘는 진수가 세 자리 자연수일 때 얘가 정수 부분이 2가 나왔어. 자, 지금 어떤 특징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규칙은 보일 거다. 그죠? 자, 그래서 n이 k보다 클 때 결국에는 얘가 10의 거듭제곱만큼 곱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이 있는 거고, 자, 그래서 만약에 로그 482000이다 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자릿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릿수. 얘가 여섯 자릿수기 때문에 답은 5.6830이 나올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해보면 결국에 정수 부분이 자릿수가 있으면 그 자릿수보다 하나 줄은 것만큼의 정수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정수 부분의 첫 번째 특징을 왼쪽에다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진수가 1보다 클 때는 n이라는 수에 n의 정수 부분이 k 자리수일 때 정수 부분이 k 자리수일 때 n은 k-1로 나타난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상용 로그 값의 정수 부분이 k-1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지금 보니까 4.82, 그러니까 진수가 482로 배열이 같은 수들의 특징이 뒤에 소수 부분이 0.6830으로 일치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므로 소수 부분의 특징은 진수의 숫자 배열이 같으면 소수 부분 일치. 자, 이거는 진수의 크기에 상관없이 소수 부분이 나타내는 늘상 같은 특징이에요. 이거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n이 1보다 작을 때를 볼 건데 진수는 어차피 1보다 작다 해도 0보다 크다가 들어가는 거죠. 진수 조건. 뭐 그럼 예를 들어서 로그 0.482. 자, 0.482 같은 경우도 내가 로그 4.82를 아니까 10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면 같아지니까 얘 같은 경우는 로그 4.82가 0.6830에 얘는 이제 마이너스 1로 나오죠. 자, 그럼 실제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0.3170이겠죠. 계산한 거는 마이너스 0.3170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아까 소수 부분이 양수로 표현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값으로 표현하지 않고 실제로 정수 부분이고 소수 부분이다라는 것은 얘가 소수 부분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이 정수 부분이 되는 거야. 이거는.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수가 0이 아닌 게 첫 번째 자리에서 나타났을 때 얘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로그 0.048이다 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소수 둘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0.6830이라는 소수 부분에 마이너스 2가 정수 부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얘는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 번째 성질 정수 부분을 왼쪽 표에다가 정리해보면 진수 n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이때 n이 소수점 아래 처음 0이 아닌 수가 k번째 나타났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수 부분은 막 k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수 부분의 특징이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것들 계산할 때 조금은 더 빠르게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얘기야. 조금은 더 빠르게. 그래서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로그
0.00048이다. 그럼 얘는 첫 번째 자릿수가 소수 네 번째 자리에서 나타나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0.6830이다 라고 알 수 있고, 굳이 0.6830이란 소수 부분을 몰라도 얘는 이거 더하기 로그 4.8이랑 같구나 라고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 뭐 로그 뭐 500, 5320 얘가 로그 5.32가 얼마인지 모르더라도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정수 부분이 네 자릿수니까 진수의 정수 부분이 네 자릿수면 실제로 정수 부분은 3이 되는 거죠. 하나 줄어들고, 아이고. 거기에 이제 소수 부분이 로그 5.3이랑 똑같겠구나.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조금 자연스러우면 너희가 이런 연산을 요하는 문제들을 조금 더 빨리 계산할 수 있어서 그냥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배우니까 그냥 알려준 거예요. 사실은 요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그 이상의 자릿수 구하는 거랑 숫자 구하는 것들이 옛날에 나왔지만 요새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거.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조금 어려운 교재를 선택해서 풀더라도 자릿수 구하는 문제는 굳이 안 풀어도 될 거예요. 선생님이 2학년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데 과거에 배웠던 거가 요새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냥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너희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하고 관련된 문제 가볍게 두 개만 조금 더 확인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관련 문제예요. 자, 여기 있는 21번 문제 중에서 특히 이제 2번 같은 형태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형태야. 이게 가장 일반적인 유형 2번.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상용 로그에서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을 구분할 수 있으면 실제로 그 정수와 소수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건데 21번에 1번 볼게요. 자, 미시 10 생략해서 쓸게. 로그 50. 자, 로그 50을 n 더하기 알파. 자, 알파는 소수 부분이니까 이렇게 썼죠. 자, 그럼 얘는 배운 거 그대로 쓸게요. 얘는 두 자릿수기 때문에 정수 부분은 1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n은 1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알파가 로그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너희가 여기서 이용되는 성질은 아까 로그 성질 중에서 지수의 밑이 똑같은 로그 값이 들어가 있을 때 얘가 B로 계산됐었지? 요 성질 이용해서 답을 계산할 거야. 따라서 n 더하기 5의 알파분의 1은 n이 1이고 5의 알파분의 1이니까 알파분의 1은 로그 5분의 1인데 얘 밑변환으로 그냥 바로 쓰면 되죠. 로그 5에 10이 되겠지? 원래는 10에 5니까. 자, 그래서 얘는 로그 5에 10이 되므로 답은 11. 이렇게 빠르게 계산하는 게 이제 1번 스타일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2번 같은 경우가 시험에 오히려 더 많이 나와요. 얘도 뭐 별거 아니야. 자, 2번에 보시면 로그 n이라는 것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덧셈으로 표현했었을 때 n과 알파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다. 두근을 직접 구할 수 있는 문제거든. 왜냐하면 두근의 합이 나왔으니까. 즉 n 더하기 알파가 2분의 3인데 n은 정수고 알파는 소수 부분이니까 n은 1이고 알파가 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거 느껴지시죠? 자, 그러므로 라지 n과 k 구하는 건데 k 먼저 구하시면 두근의 곱이 2분의 k 이기 때문에 k 값이 바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로그 n은 뭐냐? 1 더하기 2분의 1인가요? 자, 로그 n은 1 더하기 2분의 1, 즉 2분의 3이니까 n 값은 얘 원래 밑이 10이 있지? 그래서 10의 2분의 3제곱이다. 로그 정의를 통해서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답을 쓰실 때는 10의 2분의 3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은 얘를 10의 세제곱, 루트 10의 세제곱이니까 얘를 10루트 10이라고 바꿔 써도 상관없어. 이거는 아마 감점 같은 거 주진 않을 거야. 이미 너희가 뭐 거듭제곱에서 지수가 유리수인 걸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 상관없어요. 자, 그럼 이제 관련 문제 22번 풀어보시고 여유가 되면 도전 문제도 해보세요. 상용로그에서 시험 문제를 하나 꼭 내라 라고 하면은 보통은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내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뭐 차이나 혹은 합 이런 거 주어지는 거. 얘가 이제 조금 응용되면 어떻게까지 나오는지 그 다음에 또 볼 건데 우선은 볼게요. 상용 로그에서는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을 활용한 문제를 낸다면 보통 두 가지 형태로 많이 나와. 그 중에 첫 번째는 지금 23번의 문제처럼 두 개가 두수의 차가 정수다. 요런 거 이용하는 거. 자, 여기서 말하는 두수의 차이는 상용 로그 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수를 그냥 간단하게 로그 A랑 로그 B라고 놓을게. 자, 로그 A와 로그 B의 차이가 정수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라고 본다면 즉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B는 정수라는 조건을 이용하겠죠. 자, 그런데 두수의 차가 정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또 뭐냐면 로그 A랑 로그 B의 소수 부분이 같다. 이런 말로도 써요. 자, 그러므로 소수 부분이 같으면 두 개를 뺐을 때 정수니까 그걸 토대로 우리는 이식을 만들어내는 거고 빼서 정수가 되는 조건으로 문제 푸는 게 첫 번째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두수의 합이 어이구 그냥 두수의 합이 아니라 소수의 합 그러니까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라고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럼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라고 주어지는 것도 마찬가지. 두 개를 소수 부분을 더했을 때 1이 된다라는 것은 그냥 로그 A와 로그 B를 더했을 때 또 정수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두 개를 뺐을 때 정수냐, 두 개를 더했을 때 정수냐, 어쨌거나 정수라는 그 조건으로 풀어내는 건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 숨어가 있는 게 첫 번째 것 같은 경우는 두수의 차가 정수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로그 A 자체가 정수고 로그 B 자체가 정수일 수도 있어. 이거는 그 말은 뭐냐면 이때 로그 A랑 로그 A의 소수 부분을 알파1, 로그 B의 소수 부분을 알파2라고 놨을 때 두 개의 소수 부분은 0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소수 부분이 주어졌을 때 알파1의 범위도 0 이상 1 미만이고 그 다음에 알파2의 범위도 0 이상 1 미만이 되죠. 이 조건을 가지고 푸는 게 첫 번째 스타일. 근데 이제 첫 번째 거는 게다가 소수 부분이 같은 거니까 알파1이랑 알파2가 서로 같다라는 개념까지 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 것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예를 들어서 0.3과 0.7 이런 개념인 건데 이거는 이제 합이 1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로그 A의 소수 부분을 알파1, 로그 B의 소수 부분을 알파2라고 놨을 때 알파1 더하기 알파2가 1이다 해서 둘 중에 하나가 0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버리면 소수 부분이 1이 된다라는 말이 안 되는 성질이 나오거든. 실질적으로 소수 부분은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소수의 합이 1이다라고 나와 있을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인 알파1의 조건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등호가 빠지는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서술형으로 잘 내지. 서술형으로 냈을 때 지금 이러한 범위 같은 걸 안 쓰고 시작하면은 감점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로 이제 점수, 변별력 주려고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때 그때는 소수 부분 자체가 0이 될 수 없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럼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2번 하나만 풀어볼게. 자, 2번 보시면 두 개의 소수 부분이 서로 같다라고 써 있어요. 자, 소수 부분이 같은데 둘 중에 누가 더 큰가를 봤더니 x제곱이 당연히 크지. 왜냐하면 x의 범위가 0보다 크고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으니까. 자, 그럼 소수 부분이 서로 같으면 두 개를 이제 뺐을 때 정수가 돼야 되니까 큰 거에서 빼시면 돼요. 로그 x제곱 빼기 로그 루트 x인데 루트 x도 2분의 1제곱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랬을 때 얘가 정수가 돼야 된다. 자, 문제 푸는 핵심은 정수라는 게 핵심이고 자, 그럼 이걸 계산했을 때
2 로그 x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x니까 뒤에 로그 x 똑같으니까 앞에 개수끼리 계산하시면 되고 따라서 2분의 3 로그 x가 되죠. 자, 그럼 나는 얘가 정수다라는 조건을 풀 건데 중요한 건 문제를 푸는 실질적인 키는 범위야. 범위. 자, 지금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수인데 나는 2분의 3 로그 x의 값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얘를 변형해서 2분의 3 로그 x의 범위로 만드시면 되고요. 그럼 로그 x의 범위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니까 2분의 3 로그 x의 범위는 3보다 작고 2분의 3보다 크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너희는 이 값이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범위에 해당하는 정수 중에서 누가 될 것인가를 찾으면 돼. 얘는 2밖에 되는 게 없죠. 자, 그러면 2분의 3 로그 x라는 것은 무조건 2여야 하고 내가 찾아야 되는 건 x이기 때문에 로그 x는 3분의 4로 바뀌었을 때 로그의 정에 의해서 x는 10의 3분의 4제곱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혹은 세제곱근 10의 4제곱이니까 얘를 10 세제곱근 10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 그래서 23번에 2번 풀었을 때 이렇게 해서 너희가 x의 값을 구하는 건데 x의 값이 지금처럼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뭐 2개, 3개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너희는 범위에 맞게 정수 부분 잘 찾아내시면 답 구하는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럼 그 밑에 24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개념 잠깐만 볼게요. 지금 배웠던 너희가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을 대놓고 뭐 n 더하기 알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유식해 보이게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을 좀 알아보려고 해. 실제로 내신에서는 보통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겠지만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가우스 기호 이용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 그래서 요거 개념 잠깐만 설명할게요. 특히 모의고사는 이런 거 좋아하니까. 자, 로그 n이라는 값이 있을 때 로그 n에서 내가 가우스 기호를 씌우면 얘가 로그 n에 무엇을 나타내는가를 봤을 때 로그 n이라는 값을 내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표현을 한다면 n 더하기 알파로 표현한다면 얘는 결국에 n 점 얼마 얼마 되는 수지. 간단하게 표현하면 n 점 얼마 얼마. 그럼 거기에다 내가 가우스 기호를 씌워버리면 얘는 결과값이 뭐가 나오냐면 n이 나올 거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상응 로그 값의 정수 부분을 저렇게 가우스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상응 로그에다가 가우스 기호 씌워놓으면 얘는 곧 정수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정수 부분뿐만 아니라 소수 부분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 내가 만약에 로그 n이 있는데 정수 부분이 n이야. 그럼 여기서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 n에서 n을 빼면 되죠. 근데 여기 있는 n이 뒤에 있는 가우스 기호랑 똑같으니까 우리가 소수 부분 알파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로그 n에서 빼기 로그 n의 가우스 기호. 그래서 너희가 이제 문제에서 이런 기호가 주어진다. 그러면 얘는 결국에 로그 n의 소수 부분을 의미한다. 라고 바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로그 n의 정수 부분, 로그 n의 정수 부분과 그 다음에 소수 부분 표현하는 방식을 배웠어. 자, 그럼 이제 그거 이용해서 왼쪽에 있는 문제 가볍게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로그 1부터 로그 1000까지를 구하는 건데 알죠? 로그 1이 0이고 로그 10이 1이고 로그 100이 2고요. 로그 1000이 3이니까 너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0이고 1이고 2인지 3인지만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로그 1부터 로그 9까지가 다 0이죠. 그래서 거기에다 가우스 기호 씌워도 결국에는 얘네들은 다 정수 부분은 나타내는 거니까 얘네들은 다 0이니까 0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로그 10부터 로그 99까지 10부터 99까지가 다 1이죠. 자, 10부터 99까지는 몇 개지? 99에서 10 빼고 1 더하니까 90이지. 그럼 얘는 90개니까 다 정수 부분이 1인데 90개 있는 거. 그 다음에 로그
100부터 로그 999 여기까지가 그럼 다 2가 되는 거지 정수 부분이. 그럼 얘는 정수 부분이 2인데 얘는 또 990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990개 맞니? 999에서 100 빼면 899 990 맞죠? 9 아닌가? 899에서 1 더하면 얼마야? 900개지? 계산 못해. 아, 진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로그 1000은 3이니까 나중에 3 따로 더하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가우스 기호값은 정수 부분을 의미하니까 개수만 잘 세서 계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이제 이렇게 변형돼서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이번에는 26번을 같이 풀고 25번을 너희가 풀어보도록 할게. 자, 26번 보시면 실수 x를 모두 곱한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 자, 보니까 x는 0보다 크고 100보다 작다라 그랬고 그 밑에 있는 거 너희가 잘 알아보면 되거든. 똑같은 거에서 정수 부분을 뺐고 똑같은 거에서 정수 부분을 뺀 거니까 결국에 나 조건에 있는 식은 결국 로그 x 제곱에 얘는 소수 부분을 나타내는 거고 얘도 로그 x의 소수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지금 x제곱의 소수 부분과 x의 소수 부분을 더한 게 1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방금 풀었던 문제랑 다르지 않지. 자, 그래서 결국 로그 x제곱이랑 그 다음에 로그 x를 더한 것은 정수가 될 거니까 이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거고 그래서 2로그 x 더하기 로그 x므로 3로그 x가 정수다라는 걸 이용할 거. 그러면 아까 가조건에 있었던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걸로 우리는 로그 x의 범위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걸 찾아낼 수 있으니까 3로그 x가 될 수 있는 값은 3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정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사이에 정수가 되면 될 수 있는 값이 4이거나 5거나 따라서 얘가 4인 거랑 5인 거를 하나씩 계산할게요. 그럼 3로그 x가 4하면 로그 x는 3분의 4니까 x의 값은 10의 3분의 4제곱인 걸 알면 얘가 이제 5일 때는 x가 10의 3분의 5제곱인 거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두 개 곱하고 답 구하면 끝나는 거. 그닥 어렵지 않아. 너희가 이 식만 해석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 자, 그럼 시간 줄 테니까 25번 해볼게요.